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활기찬 오늘과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시니어 마당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곳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들 하죠. 소화가 좀 안 되네. 나이 탓이겠지. 요즘 기운이 없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평범한 불편함에 가면을 쓰고 우리 몸에 몰래 찾아오는 아주 까다로운 불청객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췌장암 이야기입니다. 췌장암은 증상이 워낙 교묘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병이 깊어진 뒤에야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평범한 노화 증상으로 위장하고 있는 췌장암의 10가지 얼굴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눈치채기 어려운 신호부터 거꾸로 하나씩 짚어볼 테니 혹시 나도 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병원에서 의사에게 내 몸 상태를 100%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췌장암의 10번째 얼굴, 화장실이 보내는 수상한 신호. 어르신들, 건강의 단서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바로 매일 가시는 화장실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소변색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나요?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한 콜라나 간장처럼 짙은 갈색 소변이 계속 나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바로 대변의 색깔입니다. 늘 보던 황금색, 갈색변이 아니라 마치 하얀 찰흙 반죽처럼 회백색의 변을 보셨다면 이건 분명한 이상 신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소화 과정에 중요한 담즙이라는 물질이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췌장에 생긴 혹이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댐처럼 막아버리면 노란색을 띠는 담즙이 대변으로 가지 못해 변은 하얗게 되고 대신 혈액으로 넘쳐나 소변으로 진하게 빠져나오는 것이죠.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면 우리 몸속 어딘가에 정체가 생겼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9번째 얼굴, 다치지도 않았는데 생기는 피떡 혈전.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거나 수술 후 누워있던 것도 아닌데 멀쩡하던 다리 한쪽이 갑자기 퉁퉁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것은 혈관 속에 피떡이라 불리는 혈전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혈전이 생겼다면 그 배후에 췌장암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혈액의 성질을 교묘하게 바꿔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전이 더 잘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혈전은 조용히 자라던 암이 처음으로 보내는 몸 밖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다리 부종과 통증,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8번째 얼굴, 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무력감. 피곤함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느끼는 나른한 피로와는 다릅니다.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몸이 솜에 물 먹은 듯 무겁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깊은 무력감.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닌 몸의 에너지가 통째로 도둑맞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암세포와 싸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또한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애써 먹은 음식의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니 몸의 배터리는 계속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기 전에 내 일상을 멈추게 할 정도의 극심한 피로가 계속된다면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7번째 얼굴, 정체불명의 전신 가려움증. 피부에 아무런 두드러기나 발진도 없는데 온몸이 참을 수 없이 가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치게 할 정도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가려움증의 원인 역시 담즙에 있습니다. 10번째 신호에서 말씀드렸듯 췌장의 혹이 담즙의 길을 막으면 갈 곳을 잃은 담즙 성분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피부 밑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피부의 신경 끝을 자극해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피부과 약을 바르고 보습제를 듬뿍 발라도 소용이 없다면 문제는 피부 겉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째 얼굴, 예고 없이 찾아온 당뇨병. 평생 혈당 걱정 없이 살아왔고 식습관도 그대로인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당뇨 혹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다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가족력도 비만도 없는 50대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나타났다면 그건 췌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분비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혈당이 요동치게 되고 이것이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췌장암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기 1-2년 전 갑작스러운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췌장의 안부도 꼭 확인해 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번째, 얼굴 확 줄어든 식사량과 식욕. 예전엔 밥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게 일도 아니었는데 요즘엔 몇 숟갈만 떠도 금방 배가 부르고 더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유 없이 식욕이 뚝 떨어지는 것은 췌장에 생긴 혹이 위를 물리적으로 누르거나 암세포가 우리 몸의 식욕 조절 시스템 자체를 교란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네라는 가벼운 말 뒤에는 우리 몸이 영양분을 거부하는 심각한 상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로 이어지며 건강을 급격히 해칠 수 있습니다. 4번째, 얼굴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소화불량.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메스꺼운 느낌. 어르신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증상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구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고 증상이 며칠 몇 주씩 계속된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유독 속이 불편하고 설사를 한다. 변을 봤을 때 변기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고 변이 풀어지며 심한 냄새가 난다. 지방변. 이것은 우리 몸의 소화효소 공장인 췌장이 파업했다는 신호입니다.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지 못하니 먹은 기름이 그대로 변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단순히 위가 약해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3번째, 얼굴 허리까지 파고드는 명치 통증. 배가 살살 아프다 정도가 아닙니다. 췌장암의 통증은 특징이 있습니다. 통증의 시작점이 명치 끝 깊숙한 곳입니다. 통증이 등 쪽으로 마치 허리를 관통하듯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 좀 낫고 등을 대고 반드시 누우면 더 아파집니다. 췌장은 우리 몸 가장 깊은 곳, 등뼈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 신경을 눌러 이런 독특한 방사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단순 위염이나 근육통으로 오인해 진통제로 버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2번째, 얼굴 반갑지 않은 체중 감소.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나이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특별한 노력 없이 6개월 동안 자기 몸무게의 5% 이상이 빠졌을 때를 의미 있는 체중 감소로 봅니다. 예를 들어 70kg이던 분이 3.5kg 이상 빠지는 것이죠. 암세포는 우리 몸의 영양분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먹는 영양 도둑입니다. 여기에 소화 기능까지 떨어져 영양 흡수가 안 되니 체중은 이중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없이 허리띠 칸이 줄어들었다면 기뻐할 일이 아니라 몸의 이상을 점검할 때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1번째, 얼굴 황달. 드디어 췌장암의 가장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단서, 바로 황달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눈 흰자위가 투명함을 잃고 누렇게 변해 있다면, 또 손바닥과 얼굴을 포함한 피부 전체에 노란 기운이 돈다면 이것은 통증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몸이 켜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이것은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넘쳐나 온몸을 물들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황달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몸속에서 암이 담즙의 통로를 막을 정도로 자랐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췌장암이라는 가면 쓴 불청객의 10가지 얼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증상들이 따로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약속했던 꿀팁,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언제, 어디가, 어떻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정리해 가세요. 첫째, 언제부터? 언제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살이 빠졌는지 구체적인 시점을 떠올려 보세요. 한 달 전, 추석 지나고부터처럼요. 둘째, 어디가? 배가 아파요가 아니라 명치 끝이 아파요. 등까지 뻐근해요처럼 아픈 부위를 정확히 짚어보세요. 셋째, 어떻게? 그냥 아파요가 아니라 누우면 더 아파요. 기름진 걸 먹으면 설사를 해요.처럼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해서 의사에게 말씀드려도 의사는 어르신의 상태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불편함이 진단을 위한 결정적인 정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어르신,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결코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귀 기울여주는 것이야말로 100세 시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